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은 유닛 5입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우선 개념 부분 저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개념 부분이 다 확인되고 나시면은 제가 예제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학습을 하신 다음에 practice, 연습해야 되겠죠? 연습하는 문제들 한번 분석 해석 먼저 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이어서 수강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우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 개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 어떤 거예요? 사형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형식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사형식의 구성, 그 다음에 사형식의 해석 방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형식의 구성입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주어,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선 기본적으로 수요동사라고 하는 애를 좀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뭐뭐에 주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동사들이 나왔을 때 이런 형태로 문장을 구성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 수요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사형식의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주어 자리에는 명사 들어와야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동사 자리 당연히 알고 있는 형태로 뭐뭐에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들 나와야 되면 되겠고요. 간접 목적어도 명사가 구성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도 명사로 구성이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해석해 본다고 하면 자, 얘는 어디서 끊어 가셔야 되냐면 요렇게 간접 목적어 뒤에서 끊어 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동사에 주다라고 해석이 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를요? 직접 목적어를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동사에 주다,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방식이 사형식의 해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형식 같은 경우는 삼형식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형식을 어떻게 삼형식으로 바꾸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 보시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게 기본적인 사형식 형태거든요. 자, 이런 경우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목적어 자리로 그대로 직접 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는 맨 뒤로 빼주면 되는 건데 그때 앞에 뭐가 붙은다? 이렇게 전치사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구성된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주어가 될 거고요. 그렇죠? 동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가 됐습니다. 얘가 목적어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전치사랑 명사, 간접 목적어가 오는 거니까 이렇게는 다 뭐가 됩니까? 부사, 구가 되겠죠. 따라서 몇 형식이 된다? 3형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뀐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성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냥 모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전치사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이 전치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치사가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가 바뀐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자, 바로 보시면 to를 사용하는 경우, for를 사용하는 경우, of를 사용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겠다? 외워줘야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to를 사용하는 동사들 정리해 보시면 give, teach, bring, show, rent, send, hand, pay, offer, promise 같은 이런 동사들은 뒤에 뭐를 갖고 오면 된다? 전치사 to를 갖고 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넣어놓고 여기다 to를 딱 써주시고 뒤에 뭘 써주시면 되겠다? 목적어를 써주시면 되겠죠. 어떤 목적어? 이거 간접 목적어였던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동사가 누구들? 얘네들이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for이라고 하는 친구도 봅시다. for은 어떻게 쓰이냐? 봤더니 buy라고 하는 친구, get이라고 하는 친구, bring, make, find, call, cook, order, choose, prepare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for를 사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to 플러스
명사죠. 얘가 누구였던 거예요? 간접 목적어였던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묶이게 되는 형태고 요 동사에 얘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to를 사용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ove를 사용해야 되는 얘는 좀 쉽습니다. ask만 들어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예요? 주어 ask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뒤에 목적어 구성이 될 거고 전치사 누구 사용해 주면 돼요? ove를 사용해 준 다음에 뒤에 명사 구성이 되시면 되는 거죠. 이 명사는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개념 좀 정리해보고 우리가 실제 문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1번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가 되겠죠? Life doesn't give people a second chanc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life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될 거고요. doesn't giv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죠. 자, give는 주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다? 수요 동사였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people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다?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 a second chance라 되어져 있던 얘가 뭐가 되겠다? 직접 목적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디서 끊어가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서 끊어가시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석해보면 어떻습니까? life라고 되어져 있는 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사람들에게 doesn't give, 주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뭘 주지 않는데요? a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해석은 어렵지 않겠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봐야겠습니까? 얘를 전치사를 활용해서 삼형식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나와져 있는 거 give라고 하는 동사인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 give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어떤 겁니까? 뒤에 to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외워놨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자, life 똑같아요. life doesn't 자, give 똑같이 오면 됩니다. 자, 근데 people이 나오면 안 되겠죠? a second chance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a second chance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뭐 써주시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 구성해 주시면 되겠죠. 전치사 to가 들어가겠죠? to peopl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to가 give 때문에 들어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부사구로 묶이니까 몇 형식이 됐다? 3형식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42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42번부터 어떻게 해주셔야겠습니까? 전체 다 분석하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9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여기 한글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 한글을 가지고 뭐 해주시면 되겠다? 영작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밑에 참고할 수 있는 단어들도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자, 4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 and experience will teach you priceless lesson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우선 앞에 time and experience라 되어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뒤에 will teach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will이 조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you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iceless 한 다음에 어디까지? lessons까지가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each라고 하는 거는 가르치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가르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 주다가 되는 거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가르쳐 주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형식으로 쓰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Time and experience will teach you. 여기까지 끊어가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해석해보면 뭐예요? 시간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에게 가르침을 줄 거예요. 즉,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을요? Priceless lessons,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 즉 귀중한 교훈들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이제 바꿔봐야겠죠? 이번에 초점 맞춰야 될 거 teach입니다. teach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겠다? 얘에 맞춰서 보면 to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는 to를 가지고 와야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바꿔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꿔봅시다. 자, 주어는 똑같죠? time and experience. 자, will teach. 자, you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면 돼요? priceless lessons라 되어져 있었던 직접 목적어가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to you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반복해 보시니까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Nobody can bring you peace but yourself.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bring이라고 하는 거 가져다 주는 거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로 가져다 주다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형식이네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nobody라 되어진 얘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주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can bring 이렇게 동사가 되겠죠. 이번에도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 나와져 있으니까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라고 되어져 있는 게 간접 목적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eace라 되어진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but yourself로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되겠다? 그냥 뒤에다 부사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디서 끊으시면 되겠어요? 이번엔 똑같죠? 간접 목적어 뒤에서 끊어가시면 됩니다. nobody 아무도요 can bring you 너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요? peace 평화를요. but yourself 하지만 너 자신은 가능하다. 즉 but은 여기서 뭐로 쓰인 거예요? 뭐뭐 외에는 except랑 똑같은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bring이었어요. bring이 갖고 와야 되는 거 누가 갖고 오냐? 이 전치사 어떤 거 갖고 와야 되냐라는 거 생각해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to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 쉽게 생각해 줄 수 있겠고 따라서 그에 맞춰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nobody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nobody can bring 자, you가 아니에요. 뭐가 와야 돼요? 직접 목적어 peace가 와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to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to you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but yourself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to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44번입니다. Imagination offers us feelings of happines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magination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offers 여기 동사가 되겠죠. 지금 s 붙어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단수 처리되어져 있죠. 상상이라고 하는 건 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수 처리해 주시면서 동사에 s 붙여서 동사가 단수 처리된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us라고 되어져 있는 거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feelings라 되어져 있는 게 직접 목적어 되겠죠. 이 feelings는 누가 꾸며주고 있어요? of happiness라 되어져 있는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magination,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offers us, 우리에게 offers, 제안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feelings of happiness. 자, feelings 하면 어떠한 느낌일 텐데 뒤에 happiness가 붙어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행복한 감정이 되겠죠. 그래서 행복한 감정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도 바꿔봅시다. offer 나와져 있었습니다. 이 offer라는 친구 누가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얘는 전치사 to를 갖고 와야 되겠죠. 따라서 그래서 맞춰서 우리가 넣어보면은 imagination 똑같이 넣으면 되겠죠. 이제 쉽죠? 자, offers 똑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offers. 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feelings. 자, 뒤에 그대로 오시면 돼요. of happiness까지 다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치사 to u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 앞에서 우리가 외워놨던 부분들 그대로 매칭시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45번입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자, 요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또 연말에 잘 인사로 쓰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I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wish라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가 되겠죠. you가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로 쓰였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부터 시작해서 year까지가 모두 다 직접 목적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쉽게 찾아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wish 같은 경우는 얘도 누구를 갖고 오냐면 얘도 to를 가지고 옵니다. 자, 따라서 얘도 한번 만들어 보면 I wish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자, 그리고 to 알겠죠? to you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6번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oney can't buy us good health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money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an't buy 여기가 동사입니다. 얘가 동사 원형을 갖고 오는 조동사죠. 그래서 buy가 이렇게 동사 원형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buy는 사다라고 쓸 수 있지만 사주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요동사로 쓰였어요. 여기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good health라 되는 여기가 직접 목적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도 여기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요? good health, 좋은 건강을요. 즉 건강한 것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buy였어요. buy가 어떤 전치사를 갖고 와서 삼형식으로 바뀝니까?
for를 가지고 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만들어 보면 money라고 되어져 있고요. can't buy 그대로 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us가 아니라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good health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or us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다. for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와야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7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friendly librarian found the student the book about Roman history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the friendly librarian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found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죠. 자, the student가 간접 목적어입니다. 자, 그리고 the book이 목적어가 되니까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근데 그 책 어떤 거에 대한 책이냐? about부터 history가 이 책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끊어서 봅시다. The friendly librarian, 친근한 사서가 또는 친절한 사서가 found the student, 학생에게 찾아줬습니다. 끊어갑시다. 자, 뭘 찾아줬어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로마 역사에 관한 책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find였어요. found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과거 시제죠. 얘는 find가 되는 거니까 얘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find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or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보면 the friendly librarian found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the student가 아니라 the book about Roman history. 자, for the student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48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Can I ask you a favor? 아주 쉬운 문장 나와져 있네요. 자, 의문문입니다. 자, 그래서 can이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ask랑 연결됩니다. 의문문이니까 도치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가 주어가 되겠고요. you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a favor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요청을 해도 될까요? 라는 얘기죠. a favor, 뭐를요? 부탁을요? 친절함을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같은 관용 표현이죠. 제가 부탁 하나 좀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ask라고 하는 거 우리 o분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ask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o분 맞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꿔봅시다. Can I ask a favor of you?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of 들어오는 것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49번 가겠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에게 감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때때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 얘 한번 매칭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빠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예요?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에게 되어 있으니까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감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요게 직접 목적어입니다. 때때로 라고 되어져 있는 게 빈도부사일 거고요. 만들어주신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죠. 자, 그거에 맞춰서 매칭시켜 본다고 하면 my dad 여기 주어 나왔어요. sometimes 라고 되어져 있는 게 때때로 아닙니까? 빈도부사 아닙니까? 자, 동사 나오시면 되겠죠. 만들어주신다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makes라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뭐를 만들어주셔요? 감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주시는데 우리 가족에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our family가 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뒤쪽에 various dish. 근데 얘가 뭐로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with potatoes. 그래서 여기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뒤쪽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가 정리했습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와져 있는 4형식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어떤 것들 잘 보셔야 됐던 거예요? 4형식의 해석 방식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들도 나왔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좀 기억해 놔야 될 거 있었어요. 어떤 것들? 바꾸는 형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만 전치사가 어떤 게 들어와야 되는지는 암기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겠다? 꼭 암기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응용해서 실제 문장들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문장들을 확인했던 것들 잘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유닛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